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도윤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어요. 경제면을 훑는 그의 눈빛은 냉정했고 입가엔 늘 그랬듯 무표정이 드리워져 있었죠. 권미정은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퍼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 15년 아침 식탁의 풍경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신문을 보고 아내는 반찬을 놓고 그 사이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말할 것이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미정은 김치찌개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또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먹네. 드드라는 건지 혼잣말인 건지 애매한 톤이었지만 어차피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는 척했죠. 15년이란 시간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렸고 이젠 그 벽이 너무 높아서 넘을 엄두조차 나지 않았어요. 미정은 김치를 젓가락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멈추자 식탁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반사적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15년 만에 신문보다 자신이 먼저 선택받은 순간이었죠. 당신, 오늘 머리 예쁘네. 미정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젓가락에서 김치가 떨어져 그릇에 툭 소리를 냈어요. 그녀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농담하는 것 같지도 비꼬는 것 같지도 않았죠.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예뻐서. 도윤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밥을 떴습니다. 미정은 어색하게 웃음을 흘렸어요. 10수년 만에 칭찬이었습니다. 귀에 익지 않은 단어였고 입에 담긴 적 없는 감정이었죠. 그녀는 거울을 본 적도 없는데 자신의 머리가 정말 예쁜지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출근길, 도윤은 평소와 다른 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골목 초입의 작은 꽃집 앞에서 차를 세웠어요. 미정은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지만 그는 이미 차에서 내려 꽃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왔을 땐 손에 빨간 장미 한 송이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나서 사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의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조여왔어요. 기쁜 건지 불안한 건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미를 받아들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죠. 15년 동안 꽃 한 송이 사준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장미를 사온다는 게 이상했어요. 뭔가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닐까요? 아니면 무슨 큰 부탁이라도 할 건가요?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장미를 물병에 꽂으며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남편의 변화가 반갑기보단 두려웠어요. 15년간 익숙해진 무관심이 갑자기 사라지자 그 빈자리가 낯설게 느껴졌죠. 그녀는 물병 속 장미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지? 변화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도윤은 매일 저녁 퇴근 후 부엌으로 들어와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어요. 미정은 처음엔 황당해서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 다 불어요. 그만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제 내가 좀 해야지. 도윤은 고무장갑을 끼며 답했습니다. 미정은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부엌에 들어온 적 없던 사람이 이제 매일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것도 능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그릇 하나하나를 닦아냈어요.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품이 손에 묻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죠. 주말이 되자 도윤은 산책을 제안했어요. 우리 동네 한 바퀴 돌까요? 그는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를 목에 걸고 나섰습니다. 미정은 15년 만에 남편과 나란히 걷는 기분이 묘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걷다 보니 옛날 연애할 때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나란히 걸었었죠.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요.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도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요? 미정은 웃으며 물었어요. 그냥 기록하고 싶어서요. 그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클릭, 클릭. 여러 장을 찍었어요. 미정의 웃는 얼굴, 걷는 뒷모습, 꽃을 보며 미소 짓는 순간까지요. 그녀는 처음엔 쑥스러워했지만 점차 그 시선이 편안해졌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 눈빛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앨범에 저장했어요. 폴더 이름은 우리의 오늘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추억을 만들려는 걸까? 도윤은 사진 한 장 한 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그 순간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려는 듯 했죠. 밤이 깊어지고 미정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도윤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서랍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표지는 검은색이었고 모서리는 조금 헤어져 있었어요. 그는 펜을 들어 천천히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는 조금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썼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 페이지가 채워져 갔습니다. 미정은 침대에 누워 그 장면을 몰래 지켜봤어요. 남편의 뒷모습이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조금 처진 것 같았고 고개를 숙인 각도가 유난히 깊어 보였죠. 그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이불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이 사람 무슨 준비를 하는 걸까? 혹시 이별을 준비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어디 멀리 떠날 준비를 하는 건 아닐까요?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펜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사각사각, 사각사각. 그 소리가 멈췄을 때 미정은 조용히 눈을 떴어요. 도윤은 다이어리를 덮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침대로 왔죠. 미정은 잠든 척 눈을 감았어요. 도윤이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정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물어봐야겠어. 어느 화창한 오후 미정은 옷장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하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구겨져 있었고 누군가 급하게 숨긴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신경과 진료 결과지 글씨를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야 할지 다시 넣어야 할지 망설여졌죠. 하지만 결국 그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기억저하 증상 관찰됨. 알츠하이머 초기 의심 단계. 추가 검사 필요. 미정의 눈앞이 하얘졌어요.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진단 날짜는 석 달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다정해졌는지, 왜 사진을 찍었는지, 왜 일기를 썼는지요. 모든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미정은 서류를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건네던 칭찬, 꽃집에서 사온 장미, 설거지하던 뒷모습, 카메라를 들고 웃던 얼굴이요. 모든 순간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는 잊기 전에 기억하려 했던 겁니다. 아내를 함께한 시간들을, 그리고 사랑을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였어요. 미정은 황급히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눈가를 닦았죠. 부엌으로 나가자 도윤이 웃으며 비닐봉지를 들어 보였어요. 오늘은 당신 좋아하던 김치찌개 재료 사왔어요.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도윤은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는 냉장고에 재료를 넣으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녁 식탁에 김치찌개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도윤은 맛있게 밥을 먹었지만 미정은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죠. 왜 안 드세요? 입맛 없어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먹을게요. 미정은 억지로 밥 한 술을 떴어요. 식탁 위로 김치찌개에 김이 계속 피어올랐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도윤이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어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습관이 됐어요. 도윤은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죠. 미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날 밤 도윤이 먼저 잠들고 난 뒤 미정은 몰래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죠. 신호음이 울렸어요.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여보세요, 신경과입니까? 제가 남편 진료 결과에 대해 여쭤볼 게 있는데요. 미정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정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얀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다리는 떨렸어요. 진료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의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미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분 보호자시죠? 전화 주셨던 분. 네,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펼쳤어요. 남편분 초기 증상 맞습니다. 미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의사의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언제부터였죠? 아마 6개월 전쯤부터 인지했을 겁니다. 처음엔 작은 건망증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의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름을 잊거나 약속을 까먹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 못하는 정도였겠죠.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최근 몇 달간 남편이 휴대폰을 자주 잃어버렸던 게 떠올랐습니다. 병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천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멈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의사의 말에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남편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혼자 처음 검사받으러 오셨을 때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나요? 미정이 물었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내에게만은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걱정시키기 싫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이 변한 이유가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잊기 전에 사랑을 기억하려 했던 거예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지를 꺼내 눈을 닦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친구 만나고 왔어. 미정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도윤을 바라보니 그 모습이 낯설고도 애틋했습니다. 언제나 무뚝뚝했던 남편이 이제는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이제야 알게 됐죠. 왜 그렇게 쳐다봐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요. 뭐가요? 그냥 다요. 미정은 그의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손을 꼭 쥐어줬어요. 오늘따라 다정하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TV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은 채 나란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도윤이 먼저 잠든 후 미정은 처음으로 남편의 일기를 펼쳐봤습니다. 서랍을 조용히 열고 검은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일기장엔 날짜와 짧은 문장이 빼곡했습니다. 미정은 첫 페이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4월 12일. 오늘은 당신이 웃었다. 그 웃음 꼭 기억해 두자. 4월 15일. 아침에 당신이 만든 된장찌개. 이 맛을 잊지 말아야지. 4월 20일. 내가 기억을 잃어도 당신은 잊지 않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미정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어떤 날은 짧은 문장 하나뿐이었고, 어떤 날은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운 글도 있었습니다. 5월 3일. 오늘 당신과 산책했다. 당신 손이 참 따뜻했다. 이 온기를 기억하고 싶다. 5월 10일. 설거지를 했다. 서툴렀지만 당신이 좋아하는 것 같았다. 더 많이 해줄걸. 5월 18일. 꽃을 샀다. 장미. 당신이 웃었다. 그 미소가 세상에서 제일 예뻤다. 글씨는 초반엔 또박또박했지만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자가 삐뚤어졌고 문장도 짧아졌습니다. 6월 2일. 오늘 당신 이름이 잠깐 생각나지 않았다. 무서웠다. 6월 7일. 권미정. 내 아내. 잊으면 안 된다. 6월 15일. 당신을 사랑한다.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말자. 미정은 책을 덮고 오열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이 떨릴 만큼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죠.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건데?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사랑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잊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던 겁니다. 미정은 다시 일기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7월 1일. 오늘도 당신이 예뻤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내가 잊어도 당신은 여전히 예쁠 것이다. 그게 마지막 글이었어요. 그 이후 페이지들은 비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빈 페이지를 쓰다듬었어요. 남편이 더 이상 쓰지 못한 이유를 알 것 같았죠. 방 안을 둘러보니 책상 서랍 위에 앨범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미정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엔 그녀의 웃는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 옆에 도윤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웃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다음 페이지엔 함께 산책하던 사진이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걸었던 길. 다시 걷고 싶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진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뒷모습, 당신이 좋아하는 꽃, 우리 집 거실, 당신이 만든 저녁 식탁.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었지만 남편에겐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억이었던 거예요. 미정은 앨범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책상이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젊고 행복해 보였죠. 미정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그때도 그렇게 웃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어요. 나도 잊지 않을게요. 절대로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 미정은 남편의 일기와 앨범을 꼭 안은 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되새길 뿐이었죠. 어느 토요일 아침 도윤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랑 데이트합시다. 미정은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데이트요? 네, 오랜만에 둘이서 나가요.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정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창밖으론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죠. 도윤은 미정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조금 걷자 큰 공원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미정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도윤은 공원 안쪽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벚나무들이 늘어선 길을 지나 호수가 보이는 벤치 앞에서 멈췄어요. 여기 기억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결혼식 때 사진 찍던 곳이죠. 맞아요. 당신이 반지 잃어버려서 혼났던 날. 도윤이 웃었습니다. 미정도 따라 웃었어요. 당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혼낸 거고요. 그랬나요? 도윤의 표정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으려는 듯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았죠. 미정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기억하니까요.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뭐가요? 기억을 못해서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은 그의 뺨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괜찮다니까요. 내가 다 기억할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나무에서 꽃잎이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꽃잎들이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죠.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꽃잎이 눈처럼 떨어지고 있었어요. 예쁘네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예뻐요. 미정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벚꽃이 지는 걸 바라볼 뿐이었죠. 당신.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내가 만약 당신을 못 알아보게 되면 어떡하죠? 미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알아볼게요. 매일 당신한테 말해줄게요. 나는 당신 아내 권미정이라고요. 도윤은 그녀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곁에 있어줘서요. 미정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이렇게 데이트 나와줘서요. 도윤은 그제야 미소 지었어요. 그럼 됐네요. 그 순간 미정은 그 미소를 영원히 기억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벚꽃 향기가 두 사람을 감쌌어요. 호수엔 햇빛이 반짝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평범한 봄날의 오후였지만 두 사람에겐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카메라를 꺼냈어요.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좋아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카메라를 들어 셀카를 찍었어요. 찰칵. 사진 속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으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예쁘게 나왔어요. 도윤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화면 속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사진 꼭 간직할게요. 그녀가 말했어요. 네, 우리 둘 다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요. 병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석 달 후, 도윤은 종종 아내의 이름을 잊기 시작했어요. 저기 당신. 그가 부를 때마다 미정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왜요? 아, 그게 뭐였더라. 도윤은 머리를 극적이며 당황해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은 식탁에 앉아 미정을 낯선 얼굴로 쳐다봤어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미정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예요, 미정이요. 당신 아내요. 아, 네, 미안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은 억지로 웃으며 밥을 떴어요. 괜찮아요. 밥 드세요. 하지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은 매일같이 그의 곁에 앉아 일기를 읽어줬어요. 도윤이 직접 쓴 일기였습니다. 4월 12일. 오늘은 당신이 웃었다. 미정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도윤은 침대에 기대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멍했지만 귀는 열려 있는 것 같았어요. 4월 15일. 아침에 당신이 만든 된장찌개. 이 맛을 잊지 말아야지. 글을 읽을 때마다 도윤의 눈빛이 잠시 빛났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것 같았어요. 5월 3일. 오늘 당신과 산책했다. 당신 손이 참 따뜻했다. 미정은 일기를 읽으며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자꾸 떨렸어요. 괜찮아요. 내가 기억해 드릴게요. 그녀는 일기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손을 더듬어 그녀의 손을 찾았어요. 미정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죠. 고맙습니다. 도윤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고마워요. 미정은 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도요. 저녁이 되면 도윤은 창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그 옆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봤죠. 저기 해가 지네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네, 예쁘죠? 예쁘네요. 당신도 예쁘네요. 도윤은 미정을 돌아봤어요. 미정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고마워요. 누구세요? 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미정이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 예쁜 이름이네요. 당신이 지어준 이름은 아니지만 당신이 불러줘서 더 예쁜 이름이 됐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해요, 당신. 그 말에 미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왜 울어요? 행복해서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날 밤 미정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도윤이 자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미정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는 당신을 기억할게요.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나는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창밖엔 달이 떠 있었어요. 그날 밤 미정은 처음으로 사랑꾼이란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사랑은 기억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였어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미정은 남편이 머물던 병실을 다시 찾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병실 문을 열자 햇살이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하얀 시트가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죠. 미정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엔 여전히 그의 일기와 사진 앨범이 남아 있었어요. 병원 측에서 보관해 준 거였습니다. 미정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더 헤어져 있었죠. 그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도윤의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오늘은 당신이 웃었다. 그 웃음 꼭 기억해 두자. 미정은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 그었습니다. 종이가 살짝 울퉁불퉁했어요. 세월의 흔적이었죠.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쓴 글이 있었어요. 당신을 사랑한다.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말자. 미정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이번엔 참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새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의 빈 페이지를 펼쳤어요. 펜을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록할 차례네요. 미정의 글씨가 페이지를 채워갔어요.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병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죠. 미정은 다시 글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기록했듯 나도 사랑을 기록합니다. 당신이 웃던 날, 함께 걷던 날, 손을 잡았던 순간들을요. 한 줄, 두 줄, 세 줄. 페이지가 채워져 갔어요. 미정은 글을 쓰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먼저 떠올랐어요. 함께했던 시간들, 뒤늦게 나눈 사랑,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서 그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옆에 놓인 사진 앨범을 펼쳤습니다. 우리의 오늘이라는 제목 아래 두 사람의 사진이 차곡히 붙어 있었어요. 웃는 얼굴, 산책하는 뒷모습, 벚꽃 아래서 찍은 마지막 사진까지요. 미정은 마지막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찍은 셀카였어요.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고 배경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말린 벚꽃잎이 들어 있었어요. 그날 공원에서 주워온 거였습니다. 미정은 벚꽃 한 송이를 앨범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분홍빛 꽃잎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건 오래된 추억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사랑의 증거였어요.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기장과 앨범을 제자리에 정돈했어요. 그리고 병실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남편은 마지막 날들을 보냈어요. 그녀 곁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요. 미정은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봄 냄새가 났습니다. 안녕.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병실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걸으며 미정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사랑꾼이 된 이유를 알겠어요.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가슴엔 여전히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젠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 정원에 벚나무가 보였습니다. 꽃은 다 지고 초록 잎만 무성했죠. 하지만 내년 봄이 오면 다시 꽃이 필 거예요. 미정은 그 생각에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는 것 같아도 언젠가 다시 피어나는 거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며 병실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도윤의 웃음, 따뜻한 손, 사랑한다던 그 목소리가요. 1층에 도착해 병원을 나서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미정은 꽃집에 들렀어요.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샀습니다. 누구 주실 거예요? 꽃집 주인이 물었어요. 소중한 사람이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장미를 물병에 꽂았어요. 식탁 위에 놓으니 방 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의자에 앉아 장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사랑은 계속된다는 걸요.